여러분 안녕하세요, 엔스입니다. 현재 마블의 영화들은 나올 때마다 영화계를 뒤흔들며 말 그대로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이들이 이럴 수 있는 점은 매력적인 히어로들 덕이 가장 크겠지만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모든 영화의 한 장면 한 장면을 심혈을 기울여 만드는 제작진의 섬세함 역시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세하지만 마블의 섬세함을 엿볼 수 있었던 영화 속 순간들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마블의 섬세함은 오딘의 두 까마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2012년 어벤져스에서 토르가 로키를 비행기에서 데려가는 장면을 봐볼까요? 이 장면을 자세히 봐보시면 두 까마귀가 보이실 겁니다. 비록 0.1초 만에 지나가는 장면이지만 여기서 아무 이유 없이 까마귀가 등장한 것은 아닌데요. 사실 이 두 까마귀는 오딘의 까마귀들입니다. 오딘은 원작에서 뿐만 아니라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도 훅인과 문인이라는 두 까마귀를 통해 우주의 정보를 수집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서는 두 아들의 행방을 탐색하는데 까마귀를 사용한 것이죠. 오딘의 아들들에 대한 사랑을 작게나마 표현한 장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I love you, my sons. 오딘의 까마귀들의 활약은 두 번째 토르 단독 영화인 다크월드에서도 돋보였는데요. 다크월드 초반에 제인 포스터와 그녀의 동료들이 수상한 지역을 탐색하러 갔을 때 두 까마귀가 날아가는 장면이 나오죠. 이는 오딘이 지구에 뭔가 이상한 현상이 감지돼 까마귀를 보낸 것이며 이와 동시에 토르의 여자친구인 제인을 눈여겨보고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이 까마귀들 덕분에 오딘은 이후 제인이 아스가르드로 넘어왔을 때 처음 보는 사이지만 이미 그녀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죠. I'm Odin, King of Asgard. Well, I know very well who you are. Jane Foster. 두 장면 모두 눈치채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는 장면들이지만 그와 동시에 미세한 설정이라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마블의 노고가 담겨있는 장면들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섬세함 역시 토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바로 토르 3남매에 대한 얘기인데요. 토르, 로키, 헬라 이 세 명은 모두 굉장히 다른 성격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다들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죠. 바로 오딘의 손에 자랐으며 오딘에게 훈련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이들의 싸움 장면을 봐보시면 셋 모두 같은 방식으로 전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답니다. 공통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이들의 유일한 연결고리가 아닌가 싶네요. 세 번째는 시빌워에 나온 캡틴 아메리카의 복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빌워에서 캡틴이 엄청난 심경 변화를 겪은 사실은 모두가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의 이런 마음가짐은 복장에도 표현됐었답니다. 11화 영화 초반 어벤져스로서 활동하는 캡틴을 봐보시면 양쪽 어깨에 어벤져스 마크를 달고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영화 중반으로 넘어가 공항에서의 전투씬을 봐보시면 이 마크를 떼어버린 캡틴을 볼 수 있답니다. 오랜 기간 붙이고 있던 마크이기에 희미한 자국은 남아있지만 말이죠. 이는 더 이상 자신을 어벤져스라고 생각하지 않는 캡틴의 심경을 그의 복장에도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I'm trying to keep you from tearing the Avengers apart. You did that when you signed. 네 번째로는 스파이더맨 홈커밍으로 넘어가 보려 합니다. 스파이더맨은 책임감 강한 히어로이지만 그와 동시에 아직 덤벙대는 청소년이라 할 수 있는데요. 마블 측은 이러한 점을 색다른 방식으로 표현했답니다. 여기 홈커밍 영화 초반 피터의 핸드폰을 봐보시면 살짝 금이 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영화가 진행될수록 점점 망가진 모습을 보여주죠.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거의 박살 직전까지 가고요. 이는 다른 히어로들과는 다르게 언제나 급하게 출동해야 하기에 소지품을 확확 던져야 하는 스파이더맨의 상황과 덤벙대며 물건을 떨어뜨리기 일수인 고등학생의 특성을 잘 표현한 디테일이라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어찌됐든 스파이더맨은 아직 꼬마에 불과하니까요. Treating me like a kid all the time. It's not cool. But you are a kid.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얘기할 섬세함은 가오갤의 리더 스타로드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오갤을 보신 분들 중에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분들 없으신가요? 스타로드는 어떻게 어느 행성을 가던 외계인들과 자유롭게 대화가 가능한 걸까? 외계인이 아닐 뿐더러 반은 인간이면서 말이지. 이에 대한 해답은 사실 그가 가오갤 1에서 체포됐을 때 이미 나왔었답니다. 여기에 그가 체포되어 특이사항이 나오는 장면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디테일은 영어로 쓰여 있는 건 둘째치고 구석에 작게 적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놓쳤을 것이라 예상이 가는데요. 가오갤 특성상 여러 행성들을 돌아다녀야 하고 당연히 다양한 외계 종족을 만나야 하기에 그들과 소통을 하는데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마블이 살짝 넣어둔 디테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Oh, I'm sorry.
I didn't know how this machine worked. What a bunch of a-holes. 네, 여기까지가 마블의 섬세함이 돋보이는 디테일들이었습니다. 어떤가요? 아주 미세한 설정이라도 놓치지 않으려 하는 마블의 노력이 대단하지 않은가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